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 하루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에 들어야 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깨어있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살아가는 게 남들과는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각자의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조금만 더 내다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후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오늘은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책임질 서대문구의 스타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블랙핑크의 챔피언입니다. My intuition, time ticking, but they don't see the vision. I ain't giving up, no, I ain't willing. I'll be winning like it's an addiction. Hey, high, running to the sky. I live in the clouds. Don't lie, look into my eyes. You can't take me out. If I ever fall down one time, I'ma keep going on. Cause I know I'm a champion, and if I take a L, I'll still fight till the bitter end. I'm strong, cause I know I'm a champion. Pull up, fall in a sprinter. We eat losers for dinner. Head hot, hot like a heart attack. Same team, girl, yeah, I got your back. Head high, running to the sky. I live in the clouds. And I'm looking over you. No lie, look into my eyes. You can't take me out. Even if you wanted to. If I ever fall down one time, I'ma keep going on. Cause I know I'm a champion, and if I take a L, I'll still fight till the bitter end. I'm strong, cause I know I'm a champion. I'm a champion. I ever fall down one time, I'ma keep going on. Cause I know I'm a champion, and if I take a L, I'll still fight till the bitter end. I'm strong, cause I know I'm a champion. 3월 7일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월 7일 인사드립니다.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DJ 임승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3월이네요. 3월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이 라디오를 녹음한다는 이런 일상이 전혀 진짜 그때도 적응이 안 되고 막 괜찮은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서대문구 이쪽, 그러니까 남가전 쪽 와가지고 라디오 녹음하고 가고, 이게 완전히 일상이 되어버려가지고요. 이제는 좀 어렵지 않고 좀 힘들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잘 해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두 번째 꿀잠 자세요의 두 번째 3월달에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라디오를 듣고 좀 잠도 잘 자고, 아니면은 뭐 좀 듣다가 각성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보다 성질이 좀 많이 달라져서 예전처럼 누군가의 사연을 집중적으로 막 말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좀 노래들도 잔잔한 것만 틀어야지라고 생각을 해봤다가요. 뭔가 그런 것만 하기에는 스펙트럼이 너무 작아진다 싶어서 사실 따지면은 지금 서대문 FM에서 하고 있는 주말 방송을 따지면 쭉 BGM이 나오다가 19시에 이제 우리말 우주인데 그리고 청소년 방송 어쩔 라디오 같은 이제 그런 특성화된 그 방송을 하고 다시 BGM이다가 제 방송이잖아요. 제 방송이 나올 때에는 그래도 조금 이런 종합적인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개편을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사연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뭐 이슈들이 있으면 이슈들도 좀 다루고 그리고 음악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 날에는 음악도 좀 들려드리고 약간 이런 종합적인 그런 코너들을 좀 해나가면서 나아가는 게 방향성에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벌써 그래서 1년 반 정도 됐을까요? 1년 반이 좀 넘었을까요? 한 1년 8개, 그러니까 1년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라디오를 한지. 그런 상황에서 좋게 좋게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 뭔가 큰 이슈 없이 잘 나아가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준이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대문 FM이 생겨나고 나서 제가 또 주민 DJ를 하고 나서부터는 저도 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늘기도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만든다라는 그런 거에서 많이 조금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은 많은 걸 얻어가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100회는 찍고 나가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나갈 거고요. 앞으로의 그 제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성에 나갈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때까지 얼마나 저희 방송국이 유지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뭐 일단은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는 친화적으로 이 서tem 그 공동체 라디오에 되게 친화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또 다른 방향성으로 뭐 정보가 나아갔을 때 또 이 사업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방송사가 남아있는 한 해는 제가 열심히 제 모든 걸 다 해서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벌써 80회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라디오 그거 하다가 본 건데 저희가 80회를 맞이를 했습니다. 이제 한 20번만 그러니까 20주만 제가 더 녹음을 하면은 100회를 맞이하게 돼요. 라디오 특히나 공동체 라디오에서 그리고 특히 공동체 라디오 중에서도 저는 이제 주말 방송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말에서 이제 혼자서 그러니까 한 주에 한 회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100회라는 게 기존 그냥 프로그램들만 봐도 방송 프로그램들만 봐도 100회 특집 되게 성대하게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제 100회를 맞이한다라는 게 뭐 되게 긴 시간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뭐 물론 그 중간중간에 개방도 한 3번 4번 했었고요. 근데 참 이게 감회가 참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좀 멀었습니다. 그 남은 20주 동안에 제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 중간에 제가 나가게 되는 그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 그냥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80회고요. 꾸준하세요도 벌써 여러분들에게 80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라고 걱정을 매일같이 이렇게 하고 오기도 했어요. 매일같이 좀 나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나? 저런 말 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했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름대로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좋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제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 얘기하고 이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하고 그러다 보니 벌써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근황 15분 얘기하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근황 15분 10분 얘기하고 이제 잠깐만 제가 타임라인이 오프닝 그리고 오프닝 곡
하고 난 다음에 10분 동안 좀 자기 근황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5분 동안 이번 주 이슈 다룬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뭐 이슈 다방을 하든 아니면은 뭐 음악을 틀든 뭐 사연이 나오든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 10분 동안에도 제가 제 근황을 얘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든가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진짜 평범한 일주일을 보냈고 집에서 그냥 핸드폰만 하고 그러고 왔으면 할 말이 없거든요. 아니면은 본가에서 좀 쉬고 왔다든가, 아니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회사에서, 근데 회사에서의 일들이 워낙 스펙타클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았지만 그동안, 아니 뭐 학교 다니고 있을 때는 뭐 학교만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10분 동안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라디오 코너를 짜고 내용을 짜는 게 그거는 되게 쉬운데요. 근데 이 오프닝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생각보다 저에게 고난인 것 같아요. 그 고난이었어요. 그동안 쭉.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좀 매번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DJ 하시는 뭐 아나운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연예인 분들, 그런 분들이 특히나 저는 한 주에 한 번 하지만 그 메이저 방송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로 매일 2시간씩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직업이 되었을 때는 저는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그게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80회를 하면서 80번의 녹음을 하면서 저는 제가 생방송이 아니라는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 말실수가 많은 편이라 가지고 테이크를 진짜 많이 나눠서 가는 편인데, 제가 진짜 라이브를 하지 않는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간에 그렇게 80번의 녹음이 있고 난 후에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절대 이 라디오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좀 해이해지지 않으려고 늘 제가 평소에 뭐 라디오를 안 보거든요. 안 듣거든요, 잘. 근데 이 꿀잠에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라디오도 정말 많이 듣고, 좀 분석도 좀 해보고, 방송을 제작하는 그런 방법론부터 차근차근 이 기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작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1년 반이 넘어가니까 예상처럼 하게 되니까 이게 루틴화가 돼서 괜찮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루틴이 정해지고, 물론 이제 저도 되게 계획형이라 플랜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루틴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워낙에 좀 변동성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터라,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에 맞게 그런 계획을 짜지, 어떠한 인생의 루틴이 있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딱 회사 다닐 때 한 번,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제 인생의 루틴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라디오를 하면서 이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다 약간 루틴처럼 좀 짜여져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에게도 하나의 루틴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되게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라디오 들으시고 저의 그런 희노애락을 느끼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주말에마다, 사실 주말에 11시에 이 시간에, 그러니까 23시에 그리고 24시까지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고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 시간에 놀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고 나서 좀 주말에 나 이제 계속 놀 거야, 나 이제 이 시간에 안 놀면 못 놀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놀라 해도 체력이 지쳐가지고 루틴화가 되니까 저때쯤에는 잠이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에 제가 라디오를 듣는 게 생각보다 이 시간에 지친 사람들이 많고 위로를 많이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제 오늘 근황을 모두 근황이라 맞아요. 그래 이번 주 이슈 넘어가기 전에 근황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제가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 연극 공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날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는 저녁 7시,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오후 12시랑 오후 5시. 이렇게 두 회차에 나눠서 총 6번의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동안 저희 명지대학교 소극장,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의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총 6회차로 진행되고, 지금 현재 사전 예매가 진행 중인데, 현장 예매도 여러분들 가능하시기 때문에 현장 예매 많이 이용하셔서, 또 서대문구 주민분들 많으시니까, 서대문구 주민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니까요. 그래서 서대문구 주민분들 이거 듣고 계시면 여러분들 잘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연극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란에서의 공습 사고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월 28일 이란에서 폭격이 이루어지고 이 알리 하메네이 그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2월 28일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월 1일에 넘어와서 폭격을 당해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습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한 상태고요. 이 이란은 지금 현재 보복하는 상황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해서 아랍 국가의 폭격을 계속 가하고 있고요. 그냥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단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란이 이스라엘과 또 가까이 있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도 같이 폭격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이란 그리고 후티 반군 헤즈볼라가 이란 쪽에 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미국이 시작한 이 폭격에서요. 방위국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지금 참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자국 방위국으로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시리아, 오만, 예멘, 레바논, 키프로스, 키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그리스, 호주, 뉴질랜드 이 국가들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 쪽과 함께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은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랑 시위대를 지원을 하면서 시작됐던 이런 중동의 위기 상황이 커지면서 제4차 중동 전쟁 이후로 가장 위험한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가 또 급등하는 결과를 낳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연안에 있는 중동의 주요 공항들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제 연착되거나 비행기로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 상황도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이슈 다방에서 또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는 잠깐 집어넣어 두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는 왕과 사는 남자 영화가 곧 1000만 관객을 돌파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녹음의 기준입니다. 녹음의 기준이 3월 5일에 977만 명 이라는 관객을 모집을 했고요. 일단 손익분기점이 260만 명을 모집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긴다라고 했을 때 이미 큰 성공을 낳게 되었는데요. 지금 단종과 관련된 그런 역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겹치고 배우들의 호연도 넘쳤기 때문에 이게 좀 시너지를 내서 흥행 속도가 불이 붙는 가운데 3월 1일이죠. 3월 1일인 3일절 휴일 때 이때 또 역주행을 해가지고 1000만 관객 돌파의 그 현실성을 직접 이제 맞이하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가시권에 놓여진 상태에서 마지막 1000만 관객 돌파 영화인 범죄도시 4 이후로 이제 약 2년 만에 이제 한국 영화의
다음 천만 관객 영화가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여태까지 좀 역대급 암흑기에 점철되어 있었던 이 한국 영화계에서도 조금 훈풍이 불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는 조금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흥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어쨌든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좀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수다 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러쉬의 미워입니다. Yeah. 유난이라고 하지마 밤길은 위험하니까 더 현감은 나가지만 정말 얄미워 어쩜 이렇게 예뻐 나 떨어지기 싫어 아쉬워 넌 미워 두점 같은 내 말투 달래는 너의 맛좀 켜진 우리 머리 위불 오래하게 Girl you kill my ego 어쩜 이렇게 예뻐 나 떨어지기 싫어 아쉬워 넌 미워 넌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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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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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흥얼거리는 멜로디 둘이 같이 들었던 노래야 반가운 매절로 미소 반끝 똑 닮아가는 우리 둘 또렷한 색의 웃음을 들듯 심장은 너로 번져 온통 하얀색 꿈 너의 강아지 산책만 같이 가면 두점 같은 내 말투 달래는 너의 맛좀 켜진 우리 머리 위불 아른하게 Girl you kill my ego 어쩜 이렇게 예뻐 나 떨어지기 싫어 아쉬워 넌 미워 넌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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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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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사랑한다는 이 말도 달고단 표현이라 또 맞단 우리들의 마음도 밝게 비추네 이 밤 Girl you kill my ego 어쩜 이렇게 예뻐 나 떨어지기 싫어 아쉬워 넌 미워 서대문 YFN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혹은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끝장을 보는 이슈 다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란입니다. 일단 제가 28일에 방송이 나갔잖아요. 28일에 방송이 나가고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란에서 이제 폭격이 터졌습니다. 이 중동 위기 상황에서 좀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진 가운데 2월 28일에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손을 잡고 이란을 공습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이스라엘에서는 포효하는 사사작전, 그리고 미국에서는 장대한 분노작전이라고 명칭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란 측의 반격으로는 제4차 진실의 약속 작전이라고 하는 이 폭격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란의 공격 기조 파괴를 막기 위한 예방전쟁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미국에서의 실질적인 의도가 이란의 정권 교체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이란 시위대를 지원하는 목적에서 폭격을 가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란의 수뇌부가 모두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란에서는 대규모 공습에 대한 반격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쟁의 상황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 상황으로는요, 지금 방위국 측에서는요, 중동의 주요 대도시들이 좀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의 도하,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사우디의 리야드, 그리고 마나마, 바레인의 수도입니다. 마나마, 그리고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의 그런 주요 대도시들이 피격을 당했고요. 중소도시들, 이스라엘의 중소도시들도 다 피격을 당한 상황이고요. 지금 국제공항들이나 미군 기지들이 있는 그런 해외,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들이 좀 폭격을 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반면 이란에서는요, 이란의 주요 도시들, 테헤란, 이스피안, 우르미아, 시라즈, 카라지, 마슈하드 이런 곳이 다 피격을 당한 상황이고요. 현재 이란의 방공망은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라흐바르가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공권이라든지 제해권이 모두 상실이 된 상황이고요. 라흐바르 알리 하메네이가 2월 28일 폭격맞고 사망을 했고요. 국방부 장관인 아지즈 나시르자데도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16대 장관과 17대 장관인 셰이드 마지드 이븐 알 레자가 사망을 했고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모하마드 파프르, 그리고 이란군 총참모장 압둘라힘 무사비, 그리고 정치고문인 알리 샴칸이 내무보안군의 정보국장인 골람 레자 에이안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시설들이 모두 파괴가 됐는데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그런 기지들이 모두 폭격을 당하는 상황이고요. 본부가 파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핵시설도 모두 피격이 되었고요. 미사일 기지들이 좀 피격이 되었고 공항들이 다수 파괴가 된 상황에서 이제 이란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상황입니다. 이번 연도에도 사실 제가 이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미국이랑 이란이 어느 정도 좀 짜고 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UFC라기보다는 일단 WWE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제가 예측도 했었잖아요. 실제로 좀 이쪽을 피격하겠다라는 그런 서한이 발견된 흔적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나아갈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당연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예측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논평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란이 베네수엘라를 피격을 하고 마두로를 체포를 하고요. 그러면서 좀 우리가 강국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느냐라는 그런 논리에서 이제 적성국들을 다 피격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란의 그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랑 이란은 계속해서 긴장 관계에 놓여져 있는 국가였거든요. 이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패권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우리나라 동북아 지역에서도 중국과 일본이라는 그런 패권 국가들이 나눠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나라도 껴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강대국의 채소 내지는 지역 강국으로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물론 거기가 일단 동북아시아가 영향력이 제일 크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중요도에서는 그렇게 따지지만 중동에서도 패권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순니파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시아파의 이란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이슬람권에서 멀어져 있는 이 유대교를 국교로 하는 이스라엘이 껴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팔레스타인과 계속해서 분쟁을 낳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는 친미 국가로서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국가들이 패권의 경쟁을 하면서 되게 많이 싸워오는 과정에서 중동 전쟁도 4차 정도 있었고요. 걸프 전쟁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 이쪽 지역은 미국의 영향을 받느냐 러시아의 영향을 받느냐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아파의 지배에 놓여져 있던 이란의 경우는요, 러시아와 좀 협력을 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처럼 혈맹이란 뜻은 아닙니다. 근데 친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지원을 좀 받고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란의 무기가 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그거는 에너지 소유권에 대한 뭐 그런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랑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아진 일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라비아 반도는 미국의 그런 영향을 좀 계속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특히나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또 옆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랑은 당연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슬람권에서 아랍권에서 우리는 다른 민족이고 다른 그거지만 이슬람이라는 거 하나의 뿌리를 함께하기 때문에 얘네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모두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범이슬람주의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이슬람주의적 입장에서 이스라엘이랑은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 국가들이 뭐 친미 국가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을 지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또 그런 미국과 관련된 그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쪽에서도 패권이 좀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수니파랑 시아파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기독교와 가톨릭 차이인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저희 따지면 기독교 천주교 차이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예장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초교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파 뭐 불교도 조계종 천태종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하면 얘네들끼리 사이가 안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는 사이가 안 좋아요. 이슬람은 사실 이 역사로 보면 그 무함마드 이후에 그 최고 지도자라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칼리파라는 게 생기고 그게 이슬람 국가의 최대 지도자가 되는 건데 이게 절대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좀 이해가 쉽게 좀 비약을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4대 칼리프가 알리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부바크르라는 1대 그 칼리파의 후손인데 직계 후손인데 이 4대 칼리프가 알리가 어떻게 좀 권력에 밀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 뒤에 있는 그 5대 6대 그 있던 후손들도 모두 박해를 당한 다음에 이 직계가 아닌 반계가 그걸 잡았어요.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쪽이 쭉 칼리파를 잡았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이 이어져 오는 그 역사의 그러니까 전통성에서 어쨌든 칼리프니까 우리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칼리프 뭐 알리의 정통성보다는 일단 계속 쭉 이어져오는 이 칼리파의 정통성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순니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 4대 칼리파였던 알리의 그런 비극성을 보고 알리의 후손이 아니면 칼리프를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다. 라는 입장에서 이제 시아파가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정부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런 게 좀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그전까지 왕조여서 세속 국가의 왕조였지만 신정 국가가 되면서 다시 좀 그런 근본주의적으로 향했잖아요. 그 과정이 시아파는 왜 그렇게 되냐면 시아파는 이슬람 법학자가 그 지배를 하는 구조예요, 나라를. 그래서 이슬람 법학자 위에 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칼리프나 왕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슬람 신정이라고 하죠.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게 시아파의 특수성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수니파에서는 그런 나눠져 오는 것에서도 일단 이어가는 그 나라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왕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다. 물론 그게 완전히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게 완전히 대응하지 않고 아마 전문가분들은 이 설명도 틀렸다고 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하여튼간에 그냥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단종의 역사를 빌려서 얘기하면 단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세조가 즉위를 했을 때 이 세조 이후의 그런 역사들, 왕권의 역사들을 인정하는 게 순위파고요. 단종의 후손이 아니면 그 있잖아요. 그 태조부터 이어져 오는 그 정통성 빵빵한 그 문종 단종까지 이어지는 그 혈통이 아니면 지도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나라 그러니까 이 이슬람 체제 그러니까 그 왕정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이제 새로운 그런 걸 세우는 게 이제 시아파라고 보면 됩니다. 예, 지금 뭐 그렇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열심히 좀 싸워오고 그 패권에 대해서 계속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동 안에서도 내전이 일어났을 때는 사우디가 지원하는 곳이랑 이란이 지원하는 곳이 다릅니다. 모두가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리아, 최근 일이 있었던 시리아를 설명을 하면 이제 바트주의 시리아랑 그리고 아사드 시리아라는 게 있어요. 아사드 시리아가 제가 아는 그 정보에 따르면은, 제가 기억하는 걸로 따르면 아마 제가 시아파로 알고 있는 게 아사드고 바트주의가 적을 거예요. 지금 순위파일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뭐 쿠르드족이라고 또 끼어드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쿠르디스탄의 또 독립운동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고요. 이 이란의 패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미고요. 그래서 이 시리아 내전이 사실은 좀 대리전의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었어요. 이란과 사우디의 그런 패권이 그 안에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뒷배를 지원하는 또 뒷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것도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쟁으로 쓰여지는 그런 신냉전의 상황에서 쓰여왔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결국에는 바트주의 시리아 정권이 성장을 했잖아요. 현재 시리아는 지금 바트주의 시리아고요.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그 패권에 대한 위협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러시아랑 좀 친밀감을 쌓고 있었고요. 그런 그 과정에서 핵무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핵무장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JCPOA라는 이제 합의도 했지만 결국 그거를 파기하고 긴장도가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긴장도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터지면서 물론 이건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타격을 했기 때문에 좀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좀 말려드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나.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우방국이 좀 피해를 봤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는 위협을 하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중동적 위기가 계속 견지가 되는 가운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로 성공을 한 거를 좀 느꼈어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미국 쪽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미국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 공부는 안 해서 사실 잘 사정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조금 전문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이상한 거에 좀 치여있지 않은가?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노래 하나 듣고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시크센스입니다. 길들여질 수가 없어. 나를 절대 don't touch, touch. Rush, rush. 멀리서 봐도 너를 일으키는 내 눈빛, 빛. Guilty, guilty. 목마르는 네 얼굴엔 땀방울이 맺히고, 날카로운 내 손끝엔 네 살점이 맺히고, 탑버블리 샴페인 터지는 것 pain. Love is just a game. Hit that time. 너와 내 사이를 가득 채울 music. 가빠진 숨소리 그 이상의 music. 네가 너와 나누고픈 이 감정은 못된 emotion. 내가 된 the love.
경험할 수 있어 못 믿겠어 이걸 봐봐 조금 louder Won't forget me Sing it to me baby Gracias Gracias Can you follow 이걸 듣고 나면 너는 못 잊을걸 다른 음악들은 잊어버리길걸 Hot and fire 너와 나 사이를 가득 채운 music 깜빡인 숨소리 그 이상의 music 내가 너와 나누고픈 이 감정은 못된 emotion Better than the love emotion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Sixth Sens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잘 모르지만 지난 시절 동안 이제 제가 또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좀 정보통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감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이상한 거에 취해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는 해요. 사실 좀 그건 있죠. 사실 트럼프라는 대통령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대한우파의 그런 힘을 얻고 온 포퓰리즘 내지는 포퓰리스트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쓰여진다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공화당의 그런 시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일기 행정부의 모습이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보면서도 익히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사실 크게 막 날뛰거나 그랬던 모습이 지난 시절까지 그 일기 행정부에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는 또 미러 관계도 회복을 하려고 그랬었고요. 중국의 패권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근데 또 모르죠. 또 연임을 했을 때 이 상황과 달라졌을까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하여튼간에 공백기가 있다가 다시 또 이 정권을 잡았을 때 왜 그렇게 좀 강하게 나서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긴 하잖아요. 특히나 제국주의의 그런 무서운 맛을 보고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그걸 봤을 때, 특히나 국제사회 또 이 지금 국제적인 그런 사회가 되고 세계화의 흐름이 당연히 되고 있는 와중에서 이런 이 시대를 좀 역행하는 느낌이잖아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행위가 왜 일어났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이유를 잘 저도 설명을 좀 복합적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미국 전체의 극우화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나라의 그런 패권들을 그 좀 늘리고 그렇게 좀 힘을 보여줬을 때, 권력을 보여줬을 때 자신들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양새를 계속해서 보여왔어요. 푸틴 대통령이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간에 그분도 똑같은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현재 미국에서의 트럼프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지지도를 그렇게 올리려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도박을 건 수가 아닌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이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자유진영을 늘리기 위한,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베네수엘라 침공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기적적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또 성공한 작전이니까 거기에 자신감을 얻고 더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계속해서 쭉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음은 또 쿠바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과연 쿠바까지 포기를 할까? 러시아가. 아니요, 저는 쿠바까지 나갔다고 했을 때 진짜 좀 이제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좀 러시아가 지금 거기서 쏟을 영향이 없어요. 베네수엘라랑
또 이란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 파병을 해가지고 그 군사 경험을 쌓게 하고 약간 이런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얘네가 쿠바까지 친다고 하면 러시아가 좀 지원을 해주면서 조금 대리전 형태를 띠다가 전면전으로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 영토가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영토 타격이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의 그런 좀 그 분쟁이 커지고 나아가서 트럼프가 어디까지 치고 나갈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국제적인 긴장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좀 피해가 없는가? 어쨌든 이란이면 좀 급한 상황이지만 먼 나라긴 하잖아요. 좀 먼 나라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좀 피해가 없냐라고 하면 저희도 피해가 좀 크죠. 일단 코스피 떡락했고요. 코스피가 떡락을 했고,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어찌됐든 지금 국제 원유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루트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거를 배를 타고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원유를 해야 되는데 원유 값도 이제 오를 거고요. 원유 값이 오르면 이제 모든 생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을 때 그때 뛰었던 유가라든지 그런 좀 위기 상황보다도 훨씬 더 조금 높은 수준의 그런 물가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미 환율은 1,500을 뛰었습니다. 1,500을 뛰었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국내적으로도 좀 경제의 위기 상황이 좀 큽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경제의 추이를 좀 감소하더라도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요. 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일단 그런데 민생 자체가 지금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 라인에 잘 타는 것이 지금 정부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슬슬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냉전 내지는 진짜 직접적인 패권 전쟁의 그런 가시권에 놓인 상황에서 슬슬 우리나라도 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게 그거거든요. 저는 학부생이고 그냥 정보력 많은 학부생, 그러니까 남들보다 정보력이 조금 뛰어나다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듣는 기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학부생의 그건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가볍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슬슬 라인을 정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은 지금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명분을 미국이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그런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선전전을 계속 할 거거든요. 이 지금 자유 진영에서의 그런 폭격 상황들이라든지 공습들이 도가 지나치고 우리는 그것을 방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선전전을 펼치면 솔직히 할 말은 없거든요. 할 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뭐 중국도 뭐가 터질 거고 러시아도 동유럽에서 점점 더 행사를 하겠죠. 우크라이나를 좀 물론 이제 러시아가 그럴 경제 상황은 안 돼요. 지금 뭐 지표가 계속 뛰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기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지금 생활 물가가 너무 뛰고 있고 그리고 민생 자체가 굉장히 좀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이제 그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러시아도 동유럽에다가 행사를 할 수 있고 중국도 어쨌든 이 동북아의 패권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얘기하겠죠. 집단적 자위권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제는 핵무장을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거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북한에서도 그 바로 앞이잖아요. 중국도 바로 앞, 러시아도 바로 앞. 직접 국경을 맞닿아 놓고 있는 상황인데 방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미국도 미리미리 좀 제한적으로지만 이 핵잠수함도 건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예전부터 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중동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은 중동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라고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이란의 전쟁이 빨리 끝날까 하면은 절대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공습 자체는 절대 빨리 끝날 일이 없을 것 같고, 이 상황이 지금 중동에서만
그냥 국한돼서 나오는 상황이면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될 거고요.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런 새로운 그러니까 왕정 복귀라든지 아니면 세속 국가로서의 변화 그리고 시위대의 승리 이런 거를 원해서 미국이 지금 그러는 건지 그것도 사실 잘 파악은 안 돼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유진영을 늘리려는 시도에서 그냥 힘을 과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란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지금 세속 국가가 되고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70년 내내 지내온 그런 세대, 물론 이제 왕정 시대를 기억하는 세대가 없기 때문에 왕정이 다시 복귀할 수도 있어요. 복정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귀한 왕정이 과연 미국의 친화적일까? 라고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하여튼 어떤 결과를 원할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전황의 상황이 계속 많이 이어질 거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에서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녹음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떠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다 친구 인생여기 꿀잠 자세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녹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지만 제가 아랍 전공입니다. 아랍 전공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제가 특히나 중동 정치 관련된 그런 수업을 많이 듣고 그리고 뭐 포럼도 참여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전 얘기하실 수 있는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 모든 말들이 사실 완벽히 일치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전황 상황 자체도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도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느 쪽에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를 이제는 좀 강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뭐 그걸 잘 하겠죠. 그동안 그랬던 정부니까요. 아무튼간에 아무쪼록 좀 피해 없이 국제적으로 그냥 국제사회가 좀 평화를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말 위험한 상황에선 당연히 우리나라도 자주적으로 싸워야 되겠지만 뭐 아무튼간에 네, 잘 해결될 수 있는 마음에서 이번 녹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3월 7일 임승혁의 꾸준히 자세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콜드플레이 비바 라 비다입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One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alls were closed on me, and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alt and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ve gone it was never, never an honest word. An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t was the wicked and wild wind, blew down the doors to let me in, shattered windows and the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and